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가 나를 흔들었다. 나는 눈을 뜨려 애썼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내 귀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내 팔을 잡아주었고 그 손길은 나의 공포를 조금씩 녹여주었다. 하지만 그 손길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맹인으로 변한 나의 세상은 이제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다. 사고는 갑작스러웠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택시가 나를 치고 달아난 그날, 나는 28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눈을 뜨니 세상이 사라졌다. 의사들은 일시적인 시력 상실이라고 했지만 그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가족들은 병원에 번갈아 와서 울고불고 했지만 아버지는 지게 다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그런 거야 라고 탓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하러 절에 가셨고 동생은 멀찍이 서서 나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자 나는 홀로 남았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민지라고 불렀다. 병원 자원봉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26살,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다. 저는 여기서 자주 도와요. 지은 씨,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의 말투는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내 식사를 챙겨주고,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도와줄 때마다 나는 그녀의 존재에 의지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유일한 빛이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요. 그녀의 설명은 생생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상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변했다. 민지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의 고통을 공유했다. 저도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가족 때문에 그녀의 말은 중간에 끊어지곤 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캐묻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길이 내 손을 잡을 때 그 떨림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은 씨, 당신은 강해요. 그녀의 속삭임은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는 맹인 상태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기였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와 여자의 사랑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가족의 압력은 점점 커졌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늘의 벌이야. 제대로 살아야 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와의 만남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지가 병원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걸 해줄게요. 그녀는 내 손에 꽃을 쥐어주었다. 벚꽃이에요. 상상해봐요. 그 향기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민지가 사라지는 꿈 후 깨어나니 그녀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걱정 마요. 제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안심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 불안이 싹 텄다. 의사들이 수술을 제안했다.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식에 가족들은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시력을 되찾으면 민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사랑을 직면해야 했다. 민지는 수술 전날 나를 안아주었다. 잘 될 거예요. 그녀의 포옹은 따뜻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눈을 뜨니 세상이 밝아졌다. 하지만 민지는 사라졌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간호사들은 그 자원봉사자. 오늘 안 왔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사라짐은 나를 혼란에 빠뜨렸다. 왜 사라졌을까? 시력을 되찾은 나를 두려워한 걸까? 아니면 가족의 압력 때문일까? 나는 병원을 나서며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저는 항상 여기 있을게요.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그녀였을까? 그 손길, 그 목소리. 모든 게 환상이었을까? 하지만 내 가슴은 아팠다. 사랑의 상처였다. 민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병원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 자원봉사자 없어요. 관리자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누구였을까?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서울의 카페를 돌아다녔다. 민지 씨, 사람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제 건강해졌으니 일상으로 돌아와 다버지의 말은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말했다. 민지. 그 이름 들어봤어. 아마도 친구의 말은 중간에 끊어졌다. 그녀는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나의 마음을 찔렀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민지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걸까? 나는 밤새 울었다. 그녀의 사라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그녀를 찾을 것이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아니, 그것은 진실이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빛이었다. 이제 밝은 세상에서 그 빛을 찾아야 했다. 시력을 되찾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세상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민지의 부재가 더 컸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가서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도 안 왔어요. 간호사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희미해져갔다. 민지, 어디 있어? 나는 중얼거렸다. 가족들은 나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건강해졌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지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직장을 구하라고 재촉했다. 이제 정상인이 됐으니 제대로 살아 이 그의 말은 나를 압박했다. 한국 사회에서 28살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건 이미 이상했다. 게다가 동성애?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일자리 알아. 하지만 마음은 민지에게 가 있었다. 어느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들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 실망감이 밀려왔다. 민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병원 자원봉사자 목록을 훔쳐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가짜 이름이었을까? 나는 의심했다. 왜 나를 속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자원봉사자 민지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물었다. 그런 사람 알아? 모두 고개를 저었다. 외로움이 나를 삼켰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했다. 동생이 언니,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눈물이 흘렀다. 왜 그래? 어머니의 걱정에 나는 털어놓았다. 누군가. 여자가 나를 돌봐줬어. 하지만 사라졌어. 가족들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런 헛소리 그만해. 제대로 살아. 이 그의 말은 나를 상처 주었다. 어머니는 기도하자라고만 말했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민지의 꿈을 꾸었다. 그녀가 미안해라고 속삭였다. 결심했다. 그녀를 찾기 위해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자. 지하철을 타고 거리를 걸었다. 민지 씨, 사람들을 불러보았지만 이상한 시선만 받았다. 사회의 정상이란 무엇일까?
나는 생각했다. 왜 여자와 여자의 사랑은 비정상일까? 민지는 그 압력 때문에 사라진 걸까? 나는 카페에서 일기를 썼다. 민지, 너의 손길이 그리워. 그 글씨는 떨렸다.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서 단서를 얻었다. 병원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말했다. 그 여자. 가끔 와서 커피 사갔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슬픈 눈빛이었어요. 그 말은 희망이었다. 나는 그 편의점을 지켰다. 며칠 후 그녀를 닮은 여자가 나타났다. 민지, 나는 달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었다. 또 실망.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아버지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괜찮아. 30살 회사원이었다. 데이트에서 나는 민지를 생각했다. 죄송해요. 나는 도망쳤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왜 그래? 내가 왜 나는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지의 과거를 추적했다. 병원 CCTV를 요청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라고 거절당했다. 나는 몰래 들어가려 했지만 실패했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왜 그녀는 사라졌을까? 배신인가? 아니면 보호. 나는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밝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친구 모임에서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사랑했어. 친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는 이해해라고 했지만 다른 일부는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상처였다.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민지는 그 때문에 도망친 걸까?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다. 마침내 단서를 찾았다. 병원 근처 아파트에서 그녀를 본 사람이 있었다. 그 여자, 이사 갔어요. 주소는 없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다. 나는 그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를 헤매던 중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돌아보았다. 민지였다. 아니, 그녀를 닮은 여자였다. 죄송해요. 사람 잘못 봤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목소리가 너무 비슷했다. 민지 씨, 그녀의 눈이 커졌다. 누구세요?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나는 잡았다. 기다려. 병원에서 나 돌보던 사람 맞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를 따라갔다. 카페로 들어간 그녀를 쫓아 들어갔다. 얘기 좀 해. 그녀는 앉았다. 이름은 수민이에요. 민지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거짓말 같았다. 왜 사라졌어? 왜 나를 버렸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26살, 실제 이름은 민지였다. 하지만 가짜 신분으로 봉사했다. 내 가족은 보수적이에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녀의 이야기 은료. 어린 시절부터 여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숨겼다. 나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너의 어둠이 나를 끌었어. 하지만 시력을 되찾으면 그녀는 울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그 카페에서 오랜 시간 얘기했다. 사랑의 고백, 아픔의 공유. 하지만 가족이 알았다. 동생이 나를 미행했다. 언니, 그 여자랑 뭐해? 동생의 말에 나는 놀랐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왜? 그는 화를 냈다. 그런 더러운 짓 그만해. 그의 말은 칼날이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하느님, 왜 우리 딸이? 나는 반항했다. 사랑이에요. 왜 이해 못해? 아버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
결혼해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민지에게 갔다. 함께 도망칠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이 그녀의 갈등이 보였다. 내심의 충돌.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빛. 저 여자들 속삭임이 들렸다. 한국에서 LGBT는 여전히 투쟁이었다. 민지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내 꿈은 교사야. 하지만 그녀의 희생이 보였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하지만 압력이 커졌다.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감시했다. 집으로 돌아와 점원이의 전화. 민지는 울었다. 나는 어떻게 해? 그녀의 결정이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그녀는 미안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다시. 편지만 남겼다. 지은아, 사랑해. 하지만 포기할게. 그 편지는 나를 무너뜨렸다. 가족과 대치했다. 나는 나야,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말했다. 나는 독립했다. 작은 원룸에서 홀로. 하지만 민지의 부재가 컸다. 왜 그녀는 포기했을까? 사랑의 대가.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LGBT 모임.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아팠다. 나는 강해지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를 그리워했다.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그녀의 직장에서. 민지, 그녀는 놀랐다. 왜 왔어? 우리는 대화했다. 포기하지 마.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그 말은 배신이었다. 배신의 아픔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연설했다.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의 박수가 들렸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는 여전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에 나오지 마, 라고 소리쳤다. 어머니는 부끄러워라고 말했다. 동생은 언니, 왜 그래? 라고 물었다.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결혼한다는? 친구를 통해. 남자와 충격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결혼식장 근처에서. 민지, 왜? 그녀는 울었다. 가족의 선택이야. 이 그녀의 말은 거짓 같았다.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해. 하지만 그날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함께 살자.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나타났다. 너는 누구야?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 민지는 친구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를 찔렀다. 나는 도망쳤다.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 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을까? 나는 일기에 썼다. 민지, 내 선택이 옳을까? 운동을 계속했다. 미디어 인터뷰. 동성애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백내시가 왔다. 온라인 댓글. 더러워. 비정상. 그 말들은 상처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민지의 결혼 소식을 확인했다. 그녀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사진에서.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 보냈다. 후회하지 마. 그녀의 답, 미안해. 가족과 화해 시도. 어머니에게 지혜해주세요. 어머니는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했다. 포기해. 하지만 동생은 언니 응원해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 민지와 재회했다. 그녀의 집 근처에서. 결혼 취소했어. 그녀의 말에 나는 놀랐다. 왜? 너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우리는 안았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감금하려 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도망쳤다. 부산으로. 새로운 시작. 하지만 추격이 왔다. 민지의 오빠가 찾아왔다. 동생 데려갈게 싸움이 벌어졌다. 사랑이에요. 내 외침. 그는 헛소리라고 말했다. 민지는 선택했다. 언니랑 갈게. 오빠의 실망한 표정. 새로운 삶, 하지만 아픔은 남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단절. 우리는 강해졌다. 사랑의 대가로. 운동을 통해 변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 하지만 여전히 투쟁. 부산에서의 삶은 평화로웠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민지와 함께.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의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비난. 우리가 잘못된 걸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잔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심의 갈등? 가족 소식. 어머니가 아프다는? 나는 서울로 갔다. 엄마의 어머니는 돌아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 여자 버려 나는 못해요, 대치. 민지도 가족과 대면.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의 눈물. 왜 하필, 하지만 서서히 이해. 사회 변화. LGBT 법안 통과.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 우리 관계의 고비. 민지가 아이 갖고 싶어 라고 말했다. 어떻게, 동성 커플의 고민. 우리는 상담받았다. 입양, 하지만 사회의 벽. 결정의 순간. 민지가 가족으로 돌아갈까? 라고 물었다. 왜? 압력이 너무 커, 그녀의 눈물. 나는 함께 견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 그녀는 머물렀다. 사랑하니까 우리의 결속.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사회의 논란. 우리의 이야기 미디어에. 찬반 논쟁. 결국 우리는 강해졌다. 사랑의 승리. 하지만 대가 컸다. 가족의 일부 상실, 사회의 상처. 이 사랑이 옳았을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